네, 2019년 7월 8일 월요일 검은 월요일이네요.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그냥 정말 우리나라가 진짜 경제도 경제지만 정치 외교적으로 진짜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작년도 10월이나 뭐 10년 전에, 11년 전에 보였던 어떤 금융위기 때문에 이런 폭락장을 연출했던 거는 사실 금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속수무책 와르르 무너지는 그 금융적인 시스템에 의한 하락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그런 압박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시점에서 우리만 따로 이제 한일 무역 전쟁이 이렇게 도사리게 됐는데, 참 이게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정치 외교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참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금융적으로 떨어지는 것과 정치 외교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해결되는 방향이 전혀 일단 다릅니다. 일단은 누군가의 입에 주목을 하는 게 가장 크죠. 뭐 사실 경제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들, 금융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떤 그런 역할론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주요 일정과 현재 지금 그래서 어떤 주요 인사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칠게요. 오늘 일단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뭘 하는지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 오전에 뭔가 이제 총수들 모여가지고 뭘 한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오전 이제 모임을 이제 논의를 하는 거 지난번에도 논의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제 이 모임에서 홍남기 잠깐만 이 모임이 오늘 어떻게 진행됐는지 뉴스가 이렇게 막 빠르게 막 이렇게 실시간 업데이트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다른 거 다 이제 앞으로 나올 뉴스에 좀 집중해 보고 일단은 지금 딱 두 그룹의 총수가 일본행을 했죠.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행을 어제 가서 지금부터 이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재계 인사들을 좀 만나면서 어떤 해결책을 조금이라도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 반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원래 직접 이렇게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직접적으로 그것도 홀로 나섬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이 사태의 심각성을 오히려 지금 반증하게 된 거예요. 언론에서는 기존에 처음에 터졌을 때 처음에 이제 일본이 이런 무역 이제 수출 규제하고 이럴 때 처음 나왔을 때는 단순히 우리나라는 그냥 불매 운동 확산에 초점을 맞춰서 언론 보도만 계속 일어나고 한두 달 정도의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했는데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부회장이 이런 직접적으로 본인이 일본행까지 급하게 갈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치도 재고가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태. 거의 뭐 많아봐야 일주일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운트다운 일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청와대에서 오전에 일단 이런 모임 요거 뭐야 총수 회동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불참에 롯데 신동빈 회장도 불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롯데 회장 신동빈 회장도 일본 출장을 떠났습니다. 삼성 롯데 쪽에서 일단 일본 출장을 떠났고 이거 이외에 이제 경제 단체에서 최대한 지금 각 경제 단체들에서 최대한 각자 어떤 재계에서 최대한 일본이랑 어떻게 얘기를 해보려고 민간 외교라고 하죠.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반면
청와대 정부 대응이 상당히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처음에 터졌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그룹 총수들만 만나가지고 뭔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제대로 뚜렷하게 나오는 거 없고, 오히려 그거를 참석도 안 할, 지금 참석 안 하고 그냥 그게 그것보다 청와대랑 얘기하는, 지금 뭐 정부랑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모든 언론들이 다 그냥 뭐 안심시키기나 덮어놓기였다라는 것으로 좀 거의 좀 해석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말 사이에 어떤 것도 풀리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때 나왔던 것보다 심각한 문제야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월요일장에 거의 뭐 코스닥이 3.7%의 대폭락, 작년 10월 달 본 이후로 처음이네요. 거의 뭐 이거는 정말 큰 하락이었고, 사실 아침부터 좀 굉장히 어느 정도의 이제 리바운드, 이제 그 항상 지켜줬던 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정도를 지켜줄까 싶었는데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코스닥, 코스피 통틀어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거의 10월 달에 보였던 최대치에 육박했어요. 보면은 하락 종목 1163개 코스닥에서, 이게 이제 10월 달에 최대치가 상승 종목이 이제 100개가 채 안 되는 거를 이제 찍었었는데 거의 그게 육박한 수준입니다. 코스피랑 통틀어서도 지금 뭐 코스피는 그게 이제 50개 이하인데 거기는 코스피는 이제 최대치 거의 왔고요. 거의 850개 부합 이하 850개에 1200개니까 뭐 2050개, 거의 2050개에 가까운 종목이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건데, 파란불을 보였다는 건데 10월 달에 이후로 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지표상, 투자 지표상 그 완전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바닥 언저리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뭐 진짜 최저점 찍으러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신용은 못 버팁니다. 신용으로 하신 분들은 빨리 조금이라도 물량을 정리를 최대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신용은 못 버텨요. 내일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시장은 650포인트대까지 찍을 수도 있어요. 659 정도 찍고 지금 668로 끝났는데 650대 뭐 중후반 찍고 터닝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점은 7월 10일 같아요. 기점은 7월 10일, 7월 10일께 해가지고 옵션 만기일, 모든 양방향 다 열려있는 옵션 만기일과 7월 10일 날 청와대에서 지금 이제 일본으로 갔던 어떤 삼성 이종 부회장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30대 그룹이 어떤 이런 비상 대책 회의를 좀 할 것 같고, 그런 일정이 있어요. 일단 그때까지는 사실 지금 오늘과 내일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락률은 오늘이 더 크겠죠. 내일은 어느 정도 뭐 멈춰 있거나 조금 더 빠졌다가 양봉으로 올라오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뭐 10일에 어떤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과의 사태가 상당히 악화가 주말 사이에 급 진전돼 버리면서 어떤 좀 속수무책으로 좀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뭐 지금 뭐 기관들도 물량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호가들이 준비가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좀 뺄 수도 없습니다. 투신이 지금 500억이나 빠졌는데 그러면서 좀 많이 빠진 것도 있어요. 투신은 그냥 시장가로 그냥 던져버리거든요. 웬만하면 시장가로 그냥 던져버리고, 그 던져버린 물량을 개인들이 지금 받아준 상황이고, 다른 기관들은 지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뭐 뺄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물량이 없는데 뭘 빼겠어요. 대형주들이나 그냥 받치고 있는 물량들, 신라젠 같은 거 4.4% 빼면서 혹은 뭐 대형주들 에이벨바이오, 헬릭스미스 뭐 이런 것들, 코오롱 생명과학도 그렇고, 코오롱 티슈진 상장피지 실질심사 대상 가면서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많이 조정받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빼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진짜 호가창 보시면은 텅텅 비었습니다. 거래량 터지기가 어려운 조건인 거고, 그 상태로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커버가 됩니다. 거기서 매물이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조금
풀리는 것을 조금 기대해 보지만 지금 당장에 뭔가 아이고 이걸 잘 풀어내겠다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는지도 사실 지금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언론으로 뭔가를 지금 가리려고 하는 것 모습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무슨 지금 국정 운영 최고치 뭐 지지율도 뭐 얼마 만에 최고 51%다 뭐 이런 것들만 지금 상단 뉴스에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분히 의도적인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게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진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갑자기 지금 누구나 지금 이 일본과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는데,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특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국가의 수장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 뭐 그 국정 운영 최고 평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걸로 지금 상단부를 도배를 해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오해를 받기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죠. 뭐 아베 총리를 직접 만나야 된다. 그러나 뭐 일단은 삼성 쪽에 기대요. 이게 참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거죠. 진짜 국가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나서서, 대기업에서 나서서, 삼성 롯데 같은 대기업에서 나서서 지금 뭔가를 국가를 얻어야 될 상황들을 좀 해소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단 말이에요. 직접 하는 것도 없으면서 제대로. 참 이게 좀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들에 대해 지금 정부랑 얘기가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일본이 뭔가 뭐 꼬투리 잡듯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좀 더 이렇게 파 보면은. 근데 일단은 그런 것도, 이런 게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뭐 금융적으로 지금 어, 일본 자금이 증시에 들어와 있는 게 약 12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12조 원은 사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서 뭐 다행이다.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라고 일단은 금융 일단은 그렇게 지금 그리고 금리 인하도 할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다고 나왔잖아요. 7월 18일인가요? 7월 18일, 제가 알기로는 7월 16일 아니면 18일인데, 금통위가 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금융적으로는 지금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조금 이제 그냥 안심시키기 위한 용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금융적으로 풀 게 아니거든요. 물론 도움은 될 겁니다. 도움은 될 거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지금 정치 외교적으로 조금 뭔가 좀 이런 변화를 좀 모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출구를.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뭐 딱히 없습니다. 없어요. 일단 10일에 귀국을 한다고 하니까 삼성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귀국을 해서 뭔가를 지금 그냥 빈손으로 오지는 않을 거라는 뭐 생각이죠. 당연히 뭔가를 조금 얻어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갖고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 그 상황, 그 귀국한 상황 속에서 10일에 뭔가 30대 전체 그룹이 모여서 뭐 회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해결책을 좀 마련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일단은 그때까지는 좀 시장 압박은 좀 있을 겁니다. 계속 지금 매도 압박이 좀 있는 상황이고, 내일 모레 해가지고 10일,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에요. 여기서 깔끔하게 이번 주에 굉장히 큰 국면을 좀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여기까지 온 이상 뭐 조금 뭐 버텨보시고요. 종목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모든 지금 이걸 들으시는 투자자분들 힘내시고, 일단은 10월장도 지나가고 다 많이 올라왔었죠. 그때 이제 많은 종목을 정돈을 시키고 할 수 있으니까, 증시는 뭐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부도나지 않는 이상 딱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어제의 수준 이상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신용이나 미수나 창론 이런 거는 못 버텨요. 못 버틸 때까지 빠질 거예요. 지금 10조 1000억, 2000억대인데 신용잔고가, 이거 말고 주식담보대출이 지금 많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신용보다 지금 주식담보대출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통틀어서 지금 굉장히 30조 원에 거의 육박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24조에서 30조 사이.
그래서 뭐 그런 대출금은 못 버팁니다. 레버리지 일으킨 건 못 버티니까 빨리 그거는 최대한 물량 간수를 잘 하시고 진짜 그 신용으로 썼던 어떤 투자들이 대거 반대 매매가 나가줘야 거기서부터 유익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기본적으로 일단 PBR 관점이나 이런 것들 지금 금융적으로잖아요. 금융적인 지표들은 지금 속수무책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PBR 지표나 그다음에 신용잔고 심리도 그다음에 뭐 고객 예탁금 등등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원래 어떤 폭락장이 나와도 금융위기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이게 빠지는 그 단기 폭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그리고 저거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 자체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빠질 만큼 다 빠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금융적으로 문제가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더 오버페이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버페이스. 지금도 그런 거고요. 지금도 다 오버페이스예요. 이미 빠진 상태에서 더 이렇게 3.7%나 폭락시켜 놨기 때문에 내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일도 3, 4%가 빠질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에요. 뭐 1, 2% 정도 빠지고 다시 밑꼬리 달고 올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아니면 아예 빠져서 시작했다가 양봉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금융적으로 어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저점이다. 이게 지금 사실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는 유효할지 몰라도 이 주말 지나서 어쨌든 사태의 심각성이 갑자기 도드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에서 당초 발표했던 게 다 지금 틀렸고 어떤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삼성 부회장이 이동하는 그 흐름이 사실상 이게 얼마나 지금 긴급한 문제인지가 드러나 버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금융적인 어떤 투자 지표상 이런 문제는 다 지금 뭐 무시되고 오버페이스를 했다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용 안 됩니다. 절대로. 신용 물량은 빨리빨리 관리를 하고 계세요. 최저점을 찍고 돌아올리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쓰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도 불안정할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뭐 이겨내야겠죠. 어쨌든 뭐 오늘 밤이라도 뭐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를 해야 되겠고 이게 지금 아베 총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의 반한 감정이에요. 일본 국민들을 유동시켜가지고 이 지금 뭐 수출 규제에 힘을 좀 보태고 왜냐면 일본도 지금 그 양국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의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원하는 대로 풀게 좀 사실 안 놔뒀으면 좋겠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합니다. 뭐 야당이 주장하듯 뭐 그렇게 좀 서로 간에 좀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뭐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없는 거니까 사실 그 신용 물량 관리 잘 하시면서 일단은 이 시기가 지나가요. 무조건 지나갑니다. 국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지나가요. 이거는 금방 뭐 이게 빠르면은 10일, 7월 10일, 뭐 늦어도 뭐 하반기 내, 3분기 내, 3, 4분기 이렇게 하면서 다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지나가는 과정에서 잔고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신용이나 미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현금 상태, 어쨌든 주식은 0이 되지는 않아요. 0이 되지 뭐 상패가 되는 게 아닌 이상 0이 되진 않으니까 비중 분산된 상태에서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만 조금 해주면서 일단은 지금 이 시기 지나가는 거 좀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나갑니다. 이거 음봉 다 덮어내요. 10월 달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미 그때보다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그리고 4월 15일 기점으로 5월 달로 해가지고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깊어봐야 지금 이 정도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 이틀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그거 조금 염두에 두고 그때 이제 신용 물량이 다 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금융 위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정치 외교적인 거는 다 해결돼요.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지금 촉발된 그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하락도 금융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미국도 지금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고가를 찍었고
금융위기랑은 다릅니다. 이런 무역 정치 외교적인 문제는. 그래서 요거 지나가니까 조금 힘내시고, 너무나 큰 폭락장에서 조금 뭐 속상하시겠지만, 차라리 지금은 덮어놓고 한 달 있다가 보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훨씬 심리적으로 나을 수 있어요. 덮어놓고, 계좌 덮어놓고, 그러니까 현금이라면, 현금 상태라면 덮어놓고, 조금만 현금만 해두신 다음에, 만약에 덮어놓으시려면, 덮어놓고 한 달 뒤에 딱 열어보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내려가는 그 모습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나가서 올라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내려가다가 하루 이틀 사이 어떤 날은 뭐 3, 4%나 뭐 그런 큰 폭의 양봉도 나오기도 하는 거고, 10월 달처럼, 11월 달처럼. 어쨌든 좀 힘을 내시고요. 뭐 오늘은 조금 오버페이스 좀 많이 과했어요. 이제 이게 하루 이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다는 거 사실 일단 기억하시고, 정 힘드신 분은 계좌 열지 마시고 덮어 놓으세요. 한 달 뒤에 오세요. 그게 낫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 사이에 나오는 뉴스들도 좀 관심을 좀 갖고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